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 기획본부장이 9일 열린 김용 예. 전 민주동원의 부원장이었죠. 예. 그 뇌물재판의 2차 공판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그런데 이 2차 공판에서 여러 가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왜 자기가 그렇게 변심을 했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10년간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 그런 각오로 살아왔었다. 그리고 선거법 공판 대법에서 그 재판에서 만약 유죄가 내려지면 자기가 광화문에 나가서 분신까지 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대장동 사건의 모든 책임을 두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 유동규가 책임자로 해가지고 유동규고 대장동 일당만 딱 처리하고 그 윗선은 수사를 안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변심을 한 것은 자기한테 보내준 그 변호사들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짜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탐으로 온 변호사. 그러니까 본인으로서 이제 그 정진상이라든가 또 김용, 김만배 이런 사람들하고 의형제까지 맺었는데 형제는 고사하고 자기한테 다 떠넘기고 그것도 염탐까지 하러 데 대해서 아마 인간적인 배신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 씨 그날 이야기한 거를 쭉 보면은 정말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금전적인 목적인지 뭐 자리 욕심인지 아니면 진정한 충성인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이 분당에서 리모델링 하다가 갑자기 위원장 하다가 성남 도계공에 아주 최고 간부로 와서 거기서 실세 역할을 그리고 하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그 2010년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아주 측근으로 같이 뭐 토론회도 같이 하고 측근 중에 측근으로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대권을 노리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충성을 같이 하겠다. 하면 뭐 나도 진짜 어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그 유동규 씨로서는 동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충성을 다하고 하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재판받고 구속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언급이라든 걸 보면은 거의 모르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까지 선임해 주길래 이거 웬일이냐 했는데 이 변호사들이 결국 보니까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불리한 말을 할 것인가를 이 막기 위해서 접견 가가지고 그 변호사들은 이제 그 접견 가면 그 유동규 씨하고 이야기할 때 그냥 떠본다고요. 다 떠보겠죠. 그래 이런 일을 아느냐 이런 걸 들으면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유동규 씨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변호사까지 선임해 준 거 보면 자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려고 작정했던 사람인데 이 진짜 아까 도원 결의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 및 그 이하의 진짜 측근 중에 측근인 정진상, 김용희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중 간첩 정도로 스파이 정도로 믿지 못할 사람으로 치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제가 우리가 재판하면요. 모르는 사람끼리는 배신한 게 별로 크게 심적 충격을 안 받는데 가족, 친척, 친한 친구가 배신할 때 엄청난 충격받아요. 그렇죠. 그 유동규 씨로서는 유동규 씨가 아마 본인도 누구야 이재명 대표라든가 세 사람을 안 믿었으면은 그렇게 충격 안 받았을 거예요. 가짜 변호사와도. 그렇지만 자기는 나름대로 충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를 믿지 않고 이런 유동규 씨가 이번에 유튜브에도 지금 계속 15탄까지인가 뭐 한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주 좋은 것 같고 말을 참 잘하더라. 유동규 씨도 머리가 회전이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변호사 보면 저희 같으면 멍청하게 다 속을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뭐 정진상 훌륭하다 나를 위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 줬구나. 역시 내가 충성을 다한 보람이 있다 하는데 유동규 씨는 사실 리모델링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보통 험한 일이 아닙니다. 예. 모사꾼들도 워낙 주위에 많이 끼이고 그러면서 유동규 씨도 거의 삼국지의 조조 내지 뭐 삼국지의 그 모사꾼들 있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많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 딱 보니까 이 가짜 변호사 보낸 거 보니까 나를 전혀 믿지 않는다. 그러면 돈 결의 때 한 게 뭡니까? 서로 믿고 죽을 때까지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치고 나왔다는 걸 이번에 이야기한 거죠. 또 두 번째 이야기한 게 이른바 천화동 1호의 428억 그 소유주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돈이었다는 건 다는 사실이고 또 검찰에서 검사가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고가 됐느냐 하니까 우리 사이에서는 다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분 문제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유동규 씨가 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지분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을 좀 명백히 한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은 이제 김만배가 입을 열어야 하는데 입을 닫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분 문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거. 세 번째 지금 이 김용이 가장 뻗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뇌물 재판 아닙니까? 8억 4천 그거죠. 자기는 그 8억 4천 경선 자금 이거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돈을 뭐 주었고 지고 했다는 남욱이라든가 정민용 변호사는 전혀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공모관계라고 나를 이렇게 엮느냐 이런 게 김용 씨 측의 항변인데 유동규 씨가 그 전달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뭐 봉투가 찢어져 가지고 뭐 테이프로 붙였다까지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도저히 창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428억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고 교수님하고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뭐 단순한 뇌물 뭐 이익 창출 이런 게 아니고 이 정도 돈이면은 아니 그냥 돈 벌려고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가는데 이게 천문학적인 돈 아닙니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실에 이야기했지만 견적이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 428억이란 거 뭐 김만배 씨가 뭐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거의 이재명 대표의 경선 그러니까 대선 자금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동규 씨가 말한 건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게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전부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에 불과하고 큰 의미는 막 그렇게 없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다 알고 다 안다고 뭐 하지만 그 정도로 이 428억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가 뭐 그 이야기하지만 입 다물고 있지만 검찰이고 나중에 법원 가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이제 검찰이 증거는 보강 증거는 더 필요할 겁니다만은 지금 추측은 그러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유동규 씨도 물론 중요한 증인이 됩니다. 나중에 재판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 뇌물이 있죠. 지금 고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주 상세하게 돈을 전달한 방법, 그 다음 싸가지고 왔던 그 봉투에 찢어져가 테이프로 붙인 거 이런 걸 말할 때는 있죠. 법원이나 검찰은 거의 신빙성을 둘 수밖에 없는 게 만일 유동규 씨가 돈 안 받았는데 거짓말 하려고 돈 안 전달 안 했는데 거짓말 하려고 그랬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달했습니다. 그 말 하면 되지. 5만 원짜리로 그 3억이면 얼마 몇 뭉치인지 모르겠는데 한 60뭉치 되겠네요. 그러니까 6뭉치가 3천이고 60뭉치가 3억이니까 그냥 전달했다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세하게 그 과정을 지금 진술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거짓말이면. 나중에 그게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김부선 씨하고 제가 그 이재명 대표 간의 문제 있잖아요. 어떤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 없다. 그것도 저는 김부선 씨 말이 맞다고 많이 추측하는 게 그냥 성관계 가졌다면 되지. 굳이 거기에 그걸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탈출했잖아요.
그게 뭐 무슨 병원에서 그걸 조사하니까 그런 게 없었다. 아주 병원에서였죠. 예, 자기 제가 이제 지역에 아는데 있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면은 나중에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면은 그러니까 아니, 자기 모든 그러니까 말이 다 신뢰성을. 3억을 사과 박스에 넣어서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그 쇼핑백 이런데 했다. 이거 거짓말이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3억 전달한 게 사과 박스에 전달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거 반박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지가 있잖아요. 우리 법정에서 그 이 뇌물 같은 거 다툴 때 아주 지엽적인 걸 다툽니다. 지엽적인 걸 다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럼으로써 이 증인들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갖다 깎아내리려고 그러거든요. 재판부로 하여금 이 사람 거짓말쟁이다. 이런 인식을 줘야지 나머지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유동규 씨로서는 있죠. 이렇게 상세하게 증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면은. 그렇겠죠. 예. 다 들킬 텐데, 거짓말이라는 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문용어 사족이라 그럽니다. 사족을 달 필요가 없는데, 사족을 달 때는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사족을 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자기 자신이 자부심이 넘쳐가지고 내 기억력이 이렇게 좋다. 나를 믿어달라. 이래서 사족 다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러겠네. 이번에 그 유동규 씨가 이렇게 한 거는 있죠. 지금 전체적인 재판이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는 이거는 자기 말의 신빙성을 더욱 높이는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정도 한 걸 볼 때는 유동규 씨 말이 맞을 수 있겠다. 그런 것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아니고 저는 그 세 번째 7월 말인가 2억 줄 때 정민용 변호사 차로 경기도청 뒤쪽 도로에 가서 김용 씨 차에다가 돈을 실어주고 그때 마침 반바지를 입고 간 모양이에요. 여름이니까. 그래가지고 김용이하고 같이 뭐 그 앉아가지고 벤치에서 이 정치 얘기를 했는데 모기를 엄청나게 많이 물렸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이건 뭐 사실이 아니면 지어낼 수가 없어. 그거 딴 거 지어내지 왜 그걸 지어냅니까? 지어낸다면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유동규 씨가 물론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유동규 씨는 검찰의 회유를 받아가지고 거짓말 한다 그러지만 거짓말 하려면 간단해요. 거짓말 간단하게 해야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을 복잡하게 하면은 거짓말 한 사람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은 복잡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남욱 씨도 지금 이 김용희는 이야기하기를 자기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 남욱한테 유동규가 사기를 쳐갖고 돈을 뺏어 먹은 것이다. 배달 사고다. 배달 사고다. 그 얘기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유동규도 일부는 배달 사고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5억 가졌을 때 2억 남겨놔가지고 복귀하고 그 자기 장롱 북바이장에 넣어놓고 1억은 정민혁이 나오고 5천만 원씩 나눠 썼는데 다음에 또 2억 가져서 그때 1억을 채워가지고 2억 줬다. 여기까지는 맞고 그러면은 남욱이가 돈 준 사람은 다 또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유동규라든가 이 사람을 보고 돈을 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남욱이가. 그리고 또 민원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무슨 안양의 박달동에 탄약 옮기는 거 그런 것도 다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남욱의 입장에서는 내 돈이 제대로 갔나? 여기저기 쑤셔볼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전화 한마디 걸어가지고 그럼요. 아유, 잘 잘 계셨습니까? 며칠 전에 성의 표시를 좀 했는데 어떻게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또 이렇게 쓱 보면은 자기 알죠. 돈이 가면은 돈이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아마추어입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 김용희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고 무조건 뭐 이거 배달 사고고 받은 적도 없고 사람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재판부에서도 의문점을 하나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 4월에 1억 전달할 때 이 김용희가 외투를 입고 왔는데 아마 유동규 씨가 외투속에다 넣어갖고 가더라.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1억을 어디 외투에다가 이렇게 쑤셔 넣을 수 없을 텐데 이 크기로 봐서 1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5만 원짜리 20개죠. 근데 어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외투 겨드랑이 사이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나가는 걸. 20개 정도면. 겨드랑이에다가
끼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재판부에서도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뇌물에서 있죠. 예. 아마 그게 상대방 그러니까 김용 씨 변호인 측이 제기했을 겁니다. 그 의문을. 재판부에서 뭐 직접 제기하기보다는 아니, 물어봤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기하면 이거 좀 밝혀주십시오 하면 이제 재판부에서 성명을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재판장 직권신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뇌물 같은 거 있죠. 돈 줬냐 안 줬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증인신문은 안 하죠. 그거야 뭐 안 줬다 그러면 끝이니까. 그래서 대부분 변호인이나 지금 변호인으로서는 있죠. 이 유동규의 어떤 신빙성,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증언의 신빙성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깎아내리는데 아마 전력 투구하고 있을 겁니다. 유동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기의 번복했다. 그렇죠. 진술을 번복했다. 죄책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야기해봤자 재판장은 무시하죠. 그건 당연히 그쪽에는 그렇게 할 거니까 그걸 탄핵이라 그래요. 증언의 신빙성의 탄핵이라 그러는데 그 피고인 측 변호인은 그 검찰 측 증인이거든요. 유동규가요. 검찰 측에 나온 증인의 신빙성을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해야지 김용이 살아남는 거니까. 그런데 그 탄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요만한 거. 돈 전달 과정에서 택시를 타고 왔냐, 전철을 타고 왔냐, 아니면 주차장에서 만났냐, 주차장 밖 도로, 한가진 도로에서 만났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투에다 1억을 어떻게 넣고 왔냐. 그게 안 된다. 저도 뇌물 사건, 그거 할 때, 아니, 그 10,000원짜리로 몇 뭉치 그러길래, 쇼핑백에 넣었다길래, 10,000원짜리를 5개. 그 10,000원짜리 100장 5개 해가 쇼핑백에 딱 넣으니까 찢어지더라고. 보십시오,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뇌물은 그렇게밖에 또 입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전달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일들. 봉투가 찢어지냐, 쇼핑백은 현대백화점 거냐, 뭐, 신세계 백화점 거냐. 그 다음, 현금 뭉치가 10,000원짜리였나, 50,000원짜리였냐. 그 다음, 들고 있던 그 쇼핑백의 그 손잡이 부분이, 가죽으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느냐, 종이로 돼 있느냐, 이런 것도 다퉈요. 사실은 기억하기 사실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피고인 변호인은 그걸 다투고 가지고, 그러면 증인이 사실 그 증언 다 기억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러겠죠. 그 당시에 뭐 돈 주는 게 중요하지 뭐 쇼핑백 그 손잡이가 플라스틱이냐 종이냐 이거는 별로 관심도 없거든. 그러면 모르지 않냐 저 사람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투를 입고 왔는데 외투 속에 넣었느냐 얘기했느냐 이런 거 사실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동규 씨는 아마 그 겨드랑이에 꼈다고 그렇게 그렇게 진술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거 가지고 또 김용 변호인을 엄청나게 공격할 겁니다. 그 1월에 1억 줄 때도 이 유동규 씨가 황색 골판지 박스에 띠지가 있는 5만 원권을 담아주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에서도 그걸 직접 또 시험도 해본 모양이에요. 보통 합니다. 다 합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고 뇌물은 전부 다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뇌물은 계좌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 상대방에서 또 의문을 제기하는 변호인 쪽에서 그게 뭐 골판지 박스에 그게 다 들어가느냐? 그러니까요.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사실 뇌물 재판할 때 이 법정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 유동규 씨의 진술로 봐서는 유동규 씨가 말씀하신 대로 여 변호사님 말씀 그렇게 뭐 상세하니 거짓말 하려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공격거리를 안 줘야죠. 그러니까 돈 줬다 하면 공격을 더 이상 어떻게 당신 말이 거짓말이야 하는 거 외에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서. 근데 이렇게 사하게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 거짓말 해버리면 이게 들통나버리니까. 유동규로서는 그렇게 상세한 부분을 진술하면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제가 재판을 해본 경험으로서는 유동규 말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결국 김용희가 지금 이렇게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 재판부로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증언들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당연히 안 받았다고 하겠죠. 그거야 그 주장이죠, 주장. 결국 이제 김용희가 이 경선자금,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사법 처리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재명
한테도 그렇죠. 이재명 대표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 아니에요? 경선 자금이었는데요. 예, 이재명 경선 자금이 김용 경선 자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김용 씨는 아마 이름으로써 좀 중형에 처해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전혀 이렇게. 부인하고 예. 반성하는 비슷한 그리고 요고. 다른 자기 범행도 숨기지만 예. 이재명 대표의 범행을 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알았다면 그것도 숨기는 꼴이 되잖아요. 지금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면은 김영화한테도 이게 검찰에서도 결국 이게 드러나면은 그러면 그 돈을 당신 혼자 받아서 쓸 리는 없지 않나요? 횡령인데요, 그러면. 예,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던가 누구한테 예, 했죠. 그 캠프에 위층한테 그렇죠. 보고를 했을 거 아니냐. 자금 관리 담당 이런 예, 누구한테 했느냐. 이거 추궁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재명한테 그 끝이 닿을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자금 관리 담당도 자기가 그거 다 썼다고 할 수 없으니까 보고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이 계속 이 궁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예. 앞으로 이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